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미국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죠. 평소와 다르게 지수가 장중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종가상 조금 돌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런 부분을 일부 선 반영을 한 상태에서 시가 개파락이 나오니까 어제와 오늘 시가까지 해서 일부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던지 시가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지수를 들어올리면서 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 이 시황에서 해석을 한 거는 이제 아침에 개파락 이후에 한 9시 반 이후 10시 정도까지 해서 지수가 바닥을 잡고 돌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시장을 봤었는데, 생각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또 뜨거웠던지라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냥 지수를 아도치면서 끄집어 올리는 모습 속에 지수가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사실 지수적으로는 그래요. 여지없이 장 초반에 강했다가 중간에 쭉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또 오후장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나마 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올렸다가 오후에 쭉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후장에 계속 끄집어 올리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볼 때는 충분히 시장 괜찮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강력한 주도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시장이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종목이나 막 들이대면 또 안 되고, 또 중간에 어중간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한다라든지 혹은 종목을 사들어 간다라든지 했을 때 굉장히 좀 시장이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원하는 가격에 싸게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장 중간에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이어간다라든지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은 보다 좀 더 큰 피해 없이, 그러니까 같이 어차피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 사자마자 큰 손실을 안 보는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줄어들 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그런 양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강력한 종목군들이 워낙 많아요. 또한 좋은 종목군들은 잘 눌리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시장을 보면서 애로사항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종목군들 계속 기다리면서 많이 급락을 했을 때 계속 노려야 되고, 단기 매매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 돈들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적어도 주도주 안에서는요. 또 반도체도 아직까지 절대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뭐한 것이 그만큼 강하네요. 반도체 섹터도 그만큼 강하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긍정적이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바톤을 이어받아서 레오켄 바이오가 굉장히 셌는데, 장 막판에 상한가는 말지 못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오늘의 상한가 물량을 소화하고 올려주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바톤을 레오켄바이오가 이어받고, 또 반도체는 엄청난 순환매를 이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목해야 될 게 CXL 관련해서 일정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GTC 참여 CXL 전략과 27일날 또 CXL 전략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시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지수 하락에도 상승에도 지금 시장은 가는 말만 더 잘 달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옥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이 안 오면 좀 기다려보고, 또
기다리면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시간을 또 정해놓고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봐도 좋은 거고요. 자, 오늘 시장도 보면은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양 시장 다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을 보면은 바로 끄집어 올렸어요. 뭐 쉬지도 않고 바로 상승 전환을 시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일부 조정 양상을 좀 보였지만은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시장의 모습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코스피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해서는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나마 그 코스피 안에서는 현기차만큼은 정말로 강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오늘은 방산 섹터가 매우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종목군들은 오늘 그냥 레고캠 바이오를 빼고는 설명조차도 안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굉장히 오늘 강했다. 특히 이제 시가에 들어오는 그 300억, 그 이후에 들어온 400억 그 부분에서 이놈이 오늘 주도주구나. 예를 들어서 별다른 재료가 없이 올라왔지만 서도 과거 같으면은 이 전임상 단계의 이 임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높은 밸류를 많이 안 쳐줬는데, 워낙 이제 레오캠 바이오도 지난번에 기술 이전 수출 계약도 양호하게 나온 상태에서 알테오젠 급등과 그 전날 화이자의 이 ADC에 대한 발표 등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쳐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장 막판에 상한가까지 거의 터치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강한 상승세가 분명히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상단 채널에 부딪히면은 조정을 받고 부딪히면 조정을 받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상단 채널에 부딪히면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추후에 이게 이 아래 채널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단은 반도체 종목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미국 시장 최근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 속에 이번 주 파월 의회 연설도 있고, 또한 특히 애플과 테슬라의 연이은 악재 속에 미증시가 전일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와 애플이 시장의 주도 종목은 아니죠. 시장의 주도 종목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크게 의미를 이들 종목에서 부여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좌우지간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밀렸다 정도로 느껴지는 거지. 특별하게 이들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그런 건 아니죠. 대신 여러분들 애플 관련된 종목 LG노텍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신저가를 치고 있고요. 2차전지 대장 종목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등등 LNF까지 테슬라가 약세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잘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도 완전히 차별화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도 이런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간 차별적으로 종목군들을 발굴하고 지켜보고 매매를 이어가는 게 낫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고, 2차전지는 잘 가는 쪽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반도체 섹터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지만 종목군들이 이리저리 확실히 순환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HBM도 CXL도 뭐 하나 재료가 소멸된 건 없지만 새로 부각된 종목 위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기존 종목군들은 밀리는 흐름과 더불어 일대장 한미반도체만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어지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들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들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HBM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론 이슈 나오더니 삼성전자도 이번에 GTC에서 12단을 공개를 하겠다, 최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는 우리는 이미 샘플 공급을 다 했다
라고 언급만 안 했을 뿐이지 꼭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HBM 섹터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 같고요. CX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27일 날 이제 CXL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이번 GTC 행사에서도 일정 부분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계속 종목군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서 CXL 관련된 종목군들 눌림이나 조정 좀 지켜보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눌렸다가 연이틀 좀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조정이 없네요. 아예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알테오젠 폭등 이후에 어제 레고캠 바이오가 한 4% 오른 상태에서 마무리됐고 시간에서 한 5% 올랐었는데 오늘 높은 갭 이후에 시가에 무려 300억, 300억, 400억 해서 시작하면서 거의 1,500억 정도가 들어오더니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도 보고 있다가 눌림으로 받쳐놨었는데 눌림 매수는 못하고 장 막판에 급하게 들어올리는 모습 속에 이제 다행히 매매를 좀 해서 밥벌이는 좀 한 것 같고요. 레오캠 바이오 밥벌이는 좀 한 것 같고 아쉬움이 많은 종목군들입니다. 자우지가 지금 제약바이오는 들고 있으면 잘 들고 관수 잘 하시다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점 착안하셔가지고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만 주의하시면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아서 시간 외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펼쳐놓고 보지는 좀 못했는데요. 뭐 시간 외에서도 뭐 이 CXL 관련주들 굉장히 좀 센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또 시간에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는데요. 내일도 이런 종목군들도 순환할 수 있으니까 뭐 체크해놓고 볼 필요가 있고 2차 전지는 사실 그렇죠. 항상 뭐든지 재료가 다가오면은 제가 이제 어제 전고체 한동화성을 종가 무렵에 팔아버리는 이유도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신선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단기 세로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정리하고 오늘은 뭐 일부만 들고 왔다가 대응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 일정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뭐 리튬 가격을 보면요. 오늘 좀 빠졌다가 일부 반등을 하는데요. 며칠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많이 내려왔다 또 올라오는데요. 뭐 바닥 잡고 저는 다시 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만들고 1억 넘어가게 되면 그들 종목군들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을 거니까 내일 체크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리튬 관련해서 미래나우텍 한 종목과 엔캔과 중앙 첨단 소재 차트 보면서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로봇주 중에 KRN 시스템이라고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로봇 종목군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거라 시가갭이 높게 떠준다면은 로봇주들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따상이 가야 얘네가 이 종목이 상에 가야 유의미한 흐름이 좀 점쳐질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악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유의미한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 KERN 시스템이 잘 되면 로봇주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종목군들 대충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좀 빠르게 방송을 켰는데요. 자, 뭐 지수 하락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오늘도 추가적인 좀 하락을 좀 보였는데 지금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금 반등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간에 좀 센 게 나스닥 선물의 영향이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반도체에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세게 움직였고요. 사실 HBM 쪽으로는 뭐 같이 움직였던 PSK 홀딩스라든지 원래 이런 종목군들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고, DIT는 요 며칠 오히려 밀려버리는 흐름까지 나왔고, 근데 새로 올라온 뭐 DI나 뭐 최근에 GS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순환이 돈다라고 해야죠.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슈 하나 특징주 하나 붙이니까 바닥에서 순식간에 20%까지 지금 급등시켜 버리는 모습을 볼 때는 이쪽에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도 이제 CXL 관련해서 네오셈하고 장중에 네오셈도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친구들도 다 CXL로 묶이죠. 그래서 HBM과 CXL 쪽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 엑시콘이 상한가에 들어가네요. 엑시콘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 CXL 쪽에 시세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네오셈이 돌파를 하다가 실패하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네요. 종목들이 굉장히 세다 느껴지고, 반도체 쪽이.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KC텍이라든지 최근 단기간에 이슈를 붙여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내일 이런 엑시콘이나 이런 CXL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종목보다도 뭐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요. 종가의 29.3%이기 때문에 준상한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이 9,200억 들어와서 오늘 사상 최대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일단 매물대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제 개파락을 출발을 할 텐데, 개파락 이후에 반등 못하고 며칠 밀린다 하더라도 강하게 돌파한 뭐 7만원이라든지 이 구간은 비교적 괜찮은 눌림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시가를 보면 시가에서 들어온 거래 대금이 300억 700억, 이 두 개의 봉 합쳐서 700억이 들어왔으면 엄청난 자금이 일단 이 종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가 가장 좋은 자리였고, 이 자리 눌림이 제일 좋은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다 걸어놨는데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수렴하고 오늘 상한가에 좀 이어진 모습이었고, 저도 계속 기다리다가 장 막판에 이 구간 돌파할 때 들어가서 거의 이제 이 자리에서 거의 70% 팔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 들고 일단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4% 정도 이 구간에서 들고 있는데 뭐 시간에 좀 밀리긴 하는데 내일 대응 가능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 대응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CXL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이제 TLB가 원래 기판 회사인데, 이 CXL 10개 중에 8개에 적용 가능하다 라는 이슈를 붙여놨던 종목이라 이런 부분에서 내일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엑시콘과 그 다음에 네오셈인데요. 일단 내일 시가에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시가부터 보기보다는 물량 소화하고 움직이는 거 확인한 다음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라든지 전고체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한노화성을 어제 매매하고, 만약에 이슈가 좋은 게 나오면 본다 했는데 이슈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던 거고요.
어,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PNT는 장비주 어제 종가상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왔다가 시가에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레고캠 바이오의 거래대금 터지는 걸 봤으면은 아 오늘은 제약바이오 날이구나, 이쪽은 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야 됐다라고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이런 저항권까지 시가가 굉장히 좀 높게 뜨다 보니까 위로 분할 매도를 좀 걸어놓고 위쪽에서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9% 정도 수익에서 잘 총배는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고요. 오늘 중간에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 움직임 좀 파악을 하는데, 제약바이오 흐름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이런 종목은 뭐 11선에서 반등도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뭐 설사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 될지언정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Y바이오 로직스도 오늘 장중한테 상한가에 좀 들어왔는데요. 내일 좀 눌렸다가 한 번 정도 올라가는 모습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바이오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중항체 뭐 등등도 있겠지만은 뭐 유한양행하고 그 다음에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이걸 뭐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갭 메우는 구간까지 있어서 지금은 약간 매수자 자리,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엔캠이 오늘 장 초반에 빠르게 좀 반등을 왔는데요. 제가 둘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반등하면 21선의 저항을 맞는 거고, 이 저항 맞고 또 다시 떨어지면 이 언저리가 저는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밀리게 되면 아래 구간에서 좋은 기회로 삼아서 대응을 해보고 싶고요. 중앙 첨단 소재도 같이 봐야 될 종목인데요. 중앙첨단 소재도 밑에서 조정시 관심있게 지켜볼 생각이고, 미래나노텍도 조정시 이 하단 구간에 내려온다면은 관심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뭐 종목군들은 크게 뭐 몇 개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DI가 어제 좀 강해서 이때 이제 돌파로, 여기서 돌파로 상한가 라인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매매 좀 하고 나온 거랑, 네오셈 들어가서 손절 여기서 들어왔는데 바로 깨지길래 여기는 짧게 손절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종배는 에브리봇을 조금 함께 받아서 좀 넘어왔습니다. 내일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뭐 시가 갭이 뜰 거라는 계산 하에서 좀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 내일 떠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시가가 떠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저주한 최근 이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또 빠르고 변화가 무쌍한 흐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의 CXL 관련된 이슈가 시간에 또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내일 시가부터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 잘 착안하셔서 시장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생각 외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